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왕중왕전 진행의 정재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가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830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에 2,834.59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여서 2,800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속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양도세 대상 결정과 배당 기준일이 겹쳤었던 오늘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약 1조 8천억 원의 매물을 던졌는데요. 배당 대신 매도를 선택하거나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따른 매물이 출회된 것이란 해석이 있었고요. 이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거래 대금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도 오늘장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재료 부품 테마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전거래일에서 5%대로 급등했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 8만 원대를 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LG전자가 오늘 또 급등하면서 최대 21%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유례없는 대형주의 강시장 속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공 전략은 무엇일까요? 왕중왕전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된 오늘 전문가들의 최종 병기가 되어줄 히든카드 잠시 후 함께 추리해 볼 테니까요. 오늘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 추리를 함께할 건데요. 종목의 힌트를 보시고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종목을 정답도 맞추시고요. 선물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스탁, 저희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를 가리는 시간 히든스탁 왕중왕전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해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몇 거래일 후면 올해의 장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의 마감을 또 튼실하게 채워줄 두 분의 전략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코스피가 2,83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와, 또 이렇게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조금은 상승폭을 줄여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많이 출회되었는데 신사임당 전문가님, 월요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저는 재밌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우량주들 움직임이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오늘 이제 배당락이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배당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출회하면서 메인 기관들이 매수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대주주 요건에 맞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물이 좀 출회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뎠었는데, 내일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하락했었던 이제 테마주들을 매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또 높은 확률로 좀 점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장까지 좀 지켜보고 일단은 연말까지는 이제 바닥권의 종목들 모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코리아 이 컨퍼런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내일 또 대형주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도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을 봤을 때 이 장마감하고 좀 전반적으로 봤는데 긍정적인 공시, 뭐 이런 뭐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매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상 3상 관련된 이슈라든지 식약처 승인 관련된 이슈가 오늘 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대부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호재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더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뭐 이번 주까지 꼭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종목이라면 다음 달 내년을 또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아직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또 오늘 긍정적인 호재 이슈가 나왔었던 종목들,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번 주 편입하시고 2020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잠시 후 이에 따른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 오늘의 히든카드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에게 시장의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또 LG전자가 또 강한 상승세를 또 나타냈었죠. 이러한 대형주의 강세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액면 분할 전에 주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8만 원이면은 이제 400만 원이 돌파가 나온 건데, 최근 들어가지고 뭐 11월 달만 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한 12월 달 한 2주, 3주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또 각도를 올려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는 워낙 이제 대형주가 좀 주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급등주 쪽에서는 사실상 좀 재미있는 흐름들은 나와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만 지금 개인들이 한 10조 정도 넘게 매수를 하면서 1년 내내 이제 대세 상승에서 좀 수혜를 받아주고 굉장히 강력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뭐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내년 한 3월, 4월 정도 좀 기억에 잊혀질 쯤 용돈 들어오는 식으로 좀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게 오늘 이제 3시 20분에서 3시 30분 넘어가는 그 종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시간의 종가는 별 움직임이 없었죠.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뭐 최근 상승을 했었던 LG전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다음 달 이제 좀 그 코로나 치료제 쪽 좀 뭐 그 기대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종가 30분에서 특이사항 없이 그냥 0%대에서 좀 머물렀습니다. 과거 이제 한 2017년도 당시 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했었을 때 당시 이때가 이제 2017년도에 거의 뭐 단기적으로 2~3배가 넘게 올라갔었죠. 이때 굉장히 제약바이오 광풍이 많이 불었을 텐데 그때 당시 때 이제 2017년도 당시 배당 기준일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날이었어요. 12월 26일이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장중에 계속 상승을 하고 쭉 그냥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3시 20분 되면서 동시효과가 한가로 바뀌고 그러면서 3시 30분에 딱 이제 체결이 되는 타이밍이 싹 밀려버리면서 전부 다 이제 좀 개파락으로 떨어졌었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배당 기준을 지나고 나가지고 바로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 사실 이번 연도 내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좀 강화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배당 기준일에 대해서 좀 공포심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흐름들 같은 경우 그냥 뭐 뻔했습니다. 종가 특이사항도 없었고 오늘 하락 같은 경우 장중 내내 하락을 했었던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치료제 기대감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그냥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마지막 고비였었던 기준일이 끝난 것 같았고 지금 일단은 뭐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유례없는 좀 대형주 강세장 끝날 법도 한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타이밍이 나와주면서 계속 대형주 쪽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상한가가 나오고 또 뭐 50% 이상, 100% 이상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 나와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인데 지금 상황은 아직은 이번 주까지도 좀 여건이 마련이 되질 않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대형주 강세장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키 맞추는 수급이 들어와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이번 연도 마무리 잘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속 시원하게 우리가 또 상승세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고 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왕중왕전 대결로 향할 건데요. 그 전에 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룰을 뛰어넘어서 이번 주 이 거래의 마지막 일에 저희 왕중왕전을 선발합니다. 누가 진짜 왕이 될지 오늘 전문가들의 마지막 승부수가 공개될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왕중왕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의 더블 매치는 잠시 스탑! 최후의 1인을 위한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0년 히든스탁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왕중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다가오는 수요일이죠. 히든스탁 왕중왕전의 최종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이를 앞두고 이제 두 분의 마지막 승부수가 잠시 후 공개될 건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들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 먼저 짚어보면서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볼게요. 비덴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러스 4%대의 수익률을 띄우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좀 흐름 좀 같이 짚어주시죠.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크리스마스 때 3천만 원 찍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진짜. 적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종목이 안 가요. 어찌 된 일이죠? 비트코인 신고가를 썼는데 왜 안 올라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이 종목을 보면서 느끼셔야 할 점은 욕심이 화를 부른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이 수익을 많이 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좀 수익을 이제 오히려 이제 좀 돌이켜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까지도 뭐 눌리는 구간이 올지언정, 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점은 이런 이 비트코인이 가야 하는 그런 이제 근거들이 뒷받침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과거에 그런 이제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아니라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매수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코인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10일 발행 이슈도 있겠죠. 60선을 뒤덮는데 이번 주 안에 못 가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뭐 올라가는 거 수익 챙기나 가져가나 어차피 뭐 큰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손절가를 종가 기준으로 7,600원 잡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10,000원대 돌파 여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비덴트에 대한 가격 전략이요. 종가 기준 7,600원 손절 가격 제시해 주셨고요. 10,000원대 돌파 여부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드림 시큐리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잖아요. 오늘 뭐 라운시큐어, 뭐 SSR, 질환지교 시큐리티 뭐 등등의 종목들이 일단은 뭐 바닥은 다져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주봉상 움직임을 본다면 20선 깨졌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강력한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작용을 해야 하는 가격대가 3,7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손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4,800원대에서 익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번 시즌에는 조금 힘들 수 있고 다음 달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우리가 주의해서 대응해 보여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특수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인데 요즘에 뭐 매출 대비 뭐 20%, 15%짜리 이런 이 수주 계약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갑니다. 아이러니예요. 이거는 이제 또 시즌이 끝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정책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각 행정부처에서 이런 이제 내년 사업, 그다음에 올해에 대해서 뭐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브리핑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뭐 환경부, 뭐 국토부, 뭐 그다음에 정부 뭐 등등등에서 이제 다양한 브리핑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의거하면 사실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도 못 간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6,6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상방에 8,000원 뚫어주는 날이 장대 양봉 보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건설에 대해서 흐름 짚어봤고요.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으니 여러분들 메모 잘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신하우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하락세가 멈출 듯해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왔나요? 이번 주에 안 가면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상 10주선 구간대, 이 구간대가 박스권 저항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 웬만하면 1,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 안 되고요. 다시 재반등 나오면 1,800원대 목표가 1차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덕신하우징이었습니다. 아래 구간으로 1,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윗 구간으로 1,800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구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UST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UST는 그나마 좀 차트가 덜 깨졌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런 이제 그 저항 라인 매물대를 보면 5,500원대를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손절가 5,500원, 그 다음에 저항 라인 7,20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ST였고요. 아래 구간에 5,500원, 윗 구간으로 7,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을 잘해봐야겠네요. 상보는 어떨까요? 상보도 조금은 주춤이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최근에 이 미국과 이 중국의 또 이런 트러블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거래일 연속 지지받아주는 라인이 1,240원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단기적인 돌파 라인은 1,440원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쌍용 정보통신에 대해서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종목도 흐름 짚어주시죠. 요즘에 재택근무하는 데도 많은데 요즘에 이제 제 종목들이 좀 아쉬운 것은 자리적인 부분이 좋을 때 이슈가 좋은 거를 이제 매수 접근을 했는데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순환매가 하루에도 뭐 12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를 보면 거래량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전부 보유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들의 매물 출회를 기다렸다가 받아먹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목을 가지고 왔었던 건데 일단 시기적으로 몇 거래를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정리하는 라인을 좀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쌍용 정보통신은 20선 라인인 1,340원대 좀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반등 나온다면 1차적인 저항 라인 1,500원,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1,700원대 보면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 정보통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1,340원대 지지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윗구간으로 1,500원, 1,500원 돌파 시 1,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조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은 어떤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 화이자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우리 바이오가 좀 움직였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요즘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10선을 딛고 있는데 우리 바이오도 이제 10선 디디면서 거래량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쏠렸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제가 전에 편입해서 수익을 냈었던 우리 ENL 조만간 움직일 수 있는 삼각 수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2,100원 돌파한다면 이번 주에도 한 2,500원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 ENL이 1,600원 돌파하는 라인에서 우리 조명도 급등시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명에 대해서 흐름 짚어봤고요. 추가 전략 세워봤으니 여러분들 기억 잘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츠는 또 공공임대주택,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종목이 9,500원대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한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하츠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괜찮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런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변경도 하고 확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뭐 하츠라든지 뭐 중간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편입을 했었던 것은 내년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편입을 했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다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뭐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다면 이번 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1월 초중순에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봉상 5선 이탈했지만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는다면 7,800원, 단기 목표가는 이제 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츠 같은 경우에는 아래 구간으로 7,800원, 위 구간으로는 9,000원 제시해 주셨으니 메모해 두셔야겠네요. 자, 다음에는 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소재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난주 좀 약세 흐름을 걸었어요. 사실 이지도 나쁘지 않은데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저만 추천하거나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만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겹치는 구간에서 제가 좀 매수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폭 더 남아 있습니다. 9,15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자리고 주봉상 10선 걸치고 있는데 여기 지켜주면 좋겠지만 이탈한 다음에 일봉상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대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단기적인 이제 저항 라인 봤을 때 11,000원대 이 구간대를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150원 위쪽으로는 11,000원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아남전자, 하나제약, 그리고 티움바이오까지 한 번에 쭉 추가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좀 챙겨주세요.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 관련된 산업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가도 내년에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N자형 파동으로서 단기 이평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시세 분출 나올 때 2,800원 넘겨서 단기적인 목표가 3,000원대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 2,300원 잡으셔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제약 뭐 얘도 코로나 관련돼서 중증 치료제 마취제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000원 단기 목표가 28,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JP모건 컨퍼런스 참여 기업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 구간으로 21,000원 넘기는 구간부터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움바이오는 또 잘 올라가고 있네요. 21,000원대부터는 여러분들 좀 수익을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 살펴볼 건데요. 어떤 종목을 하나 콕 집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상장주 말씀드리면서 피플바이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이 이제 편입 날이었는데 뭐 시장 조정도 좀 나와줬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음봉 매수가 잘 된 것 같아요. 뭐 특이 사항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일단은 편입을 했으니까 한 번만 뭐 AS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상장하고 나가지고 상승세 이제 뭐 상장가 구간부터 한 8만 원 구간 좀 굉장히 급등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고가 구간에서 현재 지금 단기 평선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지지를 받고 나가지고 거의 지금 한 2달 정도 동안의 기간 조정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캔들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캔들 지금 이 캔들이겠죠. 12월 9일자 양봉 좀 강하게 나왔었던 12월 9일자 캔들 여기 몸통 안에서 이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관점 한번 이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거래일이 지금 50개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 장기 평선이 좀 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방이 지금 나름대로 경직은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잡아드렸었던 손절가 구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세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대 현재 지금 이 양봉 구간 지키면서 이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 나와주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목표가 구간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나오고 현재 자리 구간이나 아니면은 수급적인 부분들 봤을 때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구간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은
지금 현재 상장하고 나가지고 초기 때 형성을 했었던 지금 이 고가 구간까지도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격 전략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 참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잘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로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의 힌트를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힌트 3번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899-2163번 문자번호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 히든 종목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죠. 첫 번째 키워드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가 숨겨진 2인자 테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말은 2인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1인자가 뭐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2인자 테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련주로 이제 형성이 되었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모 이제 정치인께서 또 서울시장 출마할 수도 있다. 어려울 때 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발언을 하면서 시간에 또 상한가 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종목들은 꼭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순환매로 한 번씩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치 테마, 정책 수혜 기대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 싶은데요. 종목에 대한 추리 이어가죠.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예, 벌써 3가지 이런 테마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다중 모멘텀 연두해 볼 수 있겠죠. 네, 뭐 써 있는 대로 자동차, 건축, 정치 테마에 화려하네요. 엄청 화려합니다.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방송인 만큼 좀 파격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3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고 내년에 이런 이제 임시 국회에서도 이제 바로 상정됐을 때 긍정적으로 이제 이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 입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는데 내년을 보다 보니까 내년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정치 테마주 움직임도 순환매로서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 가야 할 종목이 안 간 종목 하나 발굴해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들어봤습니다. 파격적인 종목 전략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럼 좀 파격적인 추리를 도와주시죠. 모르겠습니다. 파격적인 건가요? 계속 좀 봤는데 예. 뭐 일단 숨겨져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네. 일단은 이 정치 테마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힌트 같은 경우도 2인자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 2인자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여론조사가 2개 발표가 됐었거든요. 각기 다른 업체에서 2개가 발표가 됐었는데 두 업체에서 2인자들이 또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물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가 엮인 지금 시리즈들이 엮여가지고 올라갔었던 부분이 서현인 것 같은데 서현 시리즈들은 사실 지금 다 올라가서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뭐 신사임당 전문가님 종목은 오늘 방송 중에 잘 공개가 되니까 제가 힌트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어떻게 맞추실 수 있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맞추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닥터원 전문가님의 힌트를 우리가 조금 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추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예, 동신건설이라 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연이어서 상한가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뭐 저의 염원이 담겼다랄까요? 제가 최근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에서 네. 안강 기업들을 몇 개를 꼽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현이와 그 다음에 모베이스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이랑 슈프리마 HQ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실 동신건설처럼 점상은 못 갑니다. 점상은 못 가는데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들 패턴을 전반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500억 이하에서 500억을 돌파할 때 혹은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전환이 될 때 이런 기업들이 대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동신건설이라고 붙였지만 영어로 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한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글 하나도 없고 영어로 한글이 되어 있는 하나도 없어요? 네.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추가적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수지 이렇게 수지의 이니셜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수지? 네. 네. 예. 알파벳을 이제 앞자만 잘 따고 S. 뒤에를 M자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미? 아니요, 이제 그 수지의 그런 이제 앞 이니셜과 네, 수. 아니요, 그 이렇게 수, 지, M. 수지엠. 네. 수지엠. 예. 여러분들은 정답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문자창에 정답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히든스탁 왕중왕전 종목 추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사임당 정답 광진건설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운이 들어오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임당님과 함께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모베이스전자라고 추리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또 삼본전자도 있고요. JT도 있습니다. 유니트론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남전자. 여러 가지 정답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추리는 어떠신가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힌트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열정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로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 첫 번째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중국이 4차 산업에 국가적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열의를 쏟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이쪽으로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었던 부분도 당연히 이 4차 산업 쪽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사실 이제 좀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나와주는 섹터는 아무래도 좀 미래차 쪽이 좀 크게 좀 차지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4차 산업이다라고 하는 게 아직 좀 실적을 내기 시작을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한 지가 작년 4분기 정도부터밖에 안 되니까 이제서야 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머뭇거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4차 산업 쪽에서는 한계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로 좀 이런 부분들 사업을 좀 끌고 나가다 보니까
4차 산업 쪽으로 국가적인 투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굴기 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투자에 힘을 입어가지고 좀 중국 쪽에다가 공장을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터졌었던 부분이 국내 이제 뭐 수소 전기차 이쪽이 이제 소재 업체 쪽으로 알려져 있는 후성 같은 경우도 좀 중국 쪽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면서 또 이런 이슈들 부각을 받아가지고 좀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은 사실 최근 이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 관련된 내용들이 테슬라 쪽 아니면은 애플카 이런 식으로 좀 미국 쪽에서 이슈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슈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나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거 내용들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터지고 있는 이런 중국 쪽의 미래차 모멘텀 수혜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 들고 왔습니다. 미래차 그리고 4차 산업에 따른 이런 수혜의 기대감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예, 10년 만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1위 업체로 급부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 최근까지 당장 한 올해 3분기까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2차 전지 좀 공급량이 있어가지고 국내 3사가 굉장히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고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전멸 쪽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중국 쪽에서 CATL사가 이제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좀 LG화학 쪽에서 2차 전지 생산량 순위 1위가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힌트 1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국 쪽에서 이 4차 산업 쪽에 국가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투자를 막대하게 단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자국의 좀 배터리를 사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TL 쪽이 그쪽에서 수주를 좀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이슈들이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종목은 방금 뭐 힌트 1번하고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우리 미래차 보고 있습니다. 신샘란 전문가님의 추리 도움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이번에 뭐 자동차로 시작해서 자동차로 끝장을 내시는 거 봅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네. 뭐 세방전지, 뭐 SK이노베이션, 뭐 앞전에 말씀해주셨던 뭐 LG화학, 네네. 뭐 요즘에 애플카가 뭐 2024년까지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거기에 태클 들어오는 게 2024년 물이다. 뭐 2028년까지는 어떻게 뭐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을 종합을 했을 때 좀 결정적인 힌트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인 건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화면 보시죠. 남북 경협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엮였었잖아요. 사실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엮였었죠. 거의 그때 이제 남북경협주가 움직이면은 뭐 증시마저도 움직였었던 뭐 몇백 종목이 다 이제 남북경협 쪽으로 엮였었던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생각해 보시면 남북경협주로 엮였었던 부분은 뭐 토목 사업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사양 산업으로 밀리고 있었던 뭐 지하 광물, 천연 자원 개발 그런 부분 아니면은 이제 뭐 비료 쪽이라던가 좀 이제 1차 산업 쪽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미래차 관련된 섹터하고 함께 엮여주면서 남북경협 수혜까지 같이 엮이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1번 힌트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최근 이제
이슈를 부상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경협주 쪽에서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이다 하면은 추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과거 이 남북경협주는 주로 이렇게 1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닥터강 전문가께서 준비하신 종목은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전기차, 미래차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힌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제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정답 바로 SJM이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힌트를 좀 쉽게 드리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좀 잠을 알려드렸는데 일단 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수 범위를 3,000원에서 3,700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하건 떨어지건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인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매수 가격은 3,330원 전후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N자형 파동 나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 편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이제 이 60주선을 이탈을 하는 가격대인 2,800원대를 잡았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잡았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4,000원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대 볼린저 밴드도 뚫었고 아마 내일 갭상승하면서 다른 이제 정치적인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움직이면 순환매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SJM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범위는 또 3,330원이다라고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1차로 4,000원, 2차로 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 2,800원 제시해 주셨으니 이 또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진산업이나 인지컨트롤스, 어떤 분들은 대아티아입니다. 아이텍, 정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문자가 왔는데요. 닥터강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 또 우리가 섬세하게 가까이서 만나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들 중에 잘 간 종목은 전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첫 주 때 소개시켜드렸었던 종목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었죠.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대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한 달 정도 만에 상한가 가고 추가 상승 나와가지고 한 40~50%대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C 같은 종목도 여기 이제 11월 달 중순 정도 소개를 시켜가지고 50% 이상 수익이 이제 나와줬었죠. 남성 같은 경우도 이 구간대 소개시켜드려서 한 20%대. 그리고 손절가는 이탈은 했지만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 구간까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 또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가져오고 나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10시 이후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내년 유망 섹터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리면서 종목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챙겨보셔야겠네요.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닥터강 전문가의 무료 방송 접속해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정보 챙겨가시고 유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히든스탁을 검색해보시면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닥터강 전문가,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